대학원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박사의 공연예술 이야기 164회입니다. 이번 회는 김을한 저의 실록 동경 유학생이라는 책 안에 실려있는 춘강 박승희의 글 중에 처음 보는 신극의 관중들은 열광이라는 제목이 붙어있는 부분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회에 이어서 토월회의 1회 공연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하는 이야기를 박승희는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소개해드리는 내용에서는 토월회의 1회 공연이 이전의 신파와는 구별되는 것이었다고 박승희 스스로 자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극 안의 말이 자연스럽고 또 무대의 묘사가 현실감이 있어서 사실적인 것이었다라고 역시 박승희는 스스로 평가하고 있는데요. 이 말을 그대로 믿어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적지 않은 연구들이 이러한 설명과 이러한 평가를 그대로 인용을 해서 토월회의 공적을 평가해주고 있죠. 이제 우리는 약간 관점을 바꾸어서 이렇게도 비판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이 글이 쓰여진 것이 1920년대가 아니라 그 뒤로부터 세월이 한참 흐른 후의 일이기 때문에 아마도 박승희가 토월회의 1회 공연에 대하여 신파와 구별하고 또 언어와 시각적 묘사에서의 자연스러움, 현실감을 강조하는 것은 박승희가 토월회의 공연이 리얼리즘을 실현하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싶었던 것 같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후에 극예술연구회가 탄생하면서 극예술연구회의 후배들은 토월회를 향하여 당신들이 한 것은 낭만주의였고 우리부터가 리얼리즘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 그러한 평가 때문에 박승희가 나중에 글을 쓰면서는 사실은 토월회도 사실주의의 실현을 위해서 노력했다. 사실주의 실현이라는 공로를 가지고 있다라는 점을 부각시키고 싶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문제는 기회가 되면 다시 이야기하도록 하죠. 자, 그러면 책의 본문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처음 보는 신극의 관중들은 열광. 무대 연습이 시작되어 배경을 친다, 세트를 세운다 하며 연습을 많이 하였건만 아직도 대사를 잘 이해 못하는 사람과 들고 나는 곳을 몰라 쩔쩔매는 사람들이 많았다. 내가 이리저리 가리키며 빈틈이 없도록 해서 그나마 무리 없이 되었으나 이러는 동안 노력도 노력이지만 짧은 지식과 경험 없는 실행이란 이렇게 어려운 것인가 하고 깨달았다. 선조는 옛날 구악 조라치 7인조로 조립에 노랑 청복을 입게 하여 옛날 우리들의 풍습을 거리에 떨치게 하였다. 삐라와 포스타는 낙원동 정리당 인쇄소에서 외상으로 해주는 인연을 맺어 우리와 오래도록 거래를 하였고 우리뿐 아니라 다른 극장의 주문도 받게 되었다. 그 외에 토월회란 회기도 만들어 앞에 세우고 조라치들이 시가 행진을 하니 서울에는 토월회 이야기로 간 곳마다 귀가 따가웠다. 7월 3일로 공연 일자가 정해지자 눈코 뜰 새 없이 분주하게 되어 무대 연습도 공연 초일날까지 하는 형편이었다. 시집가는 날에 등창나듯이 화장품을 못 사서 김기진이 신문사와 개벽사에 정탁하여 원고를 써주기로 하고 일금 27원을 얻어 지금 충무로 그전 본정까지 가서 간신히 분과 루즈 등을 사들고 오니 이번엔 갑자기 2월화로부터 저는 어머니가 나서지 못하게 하여 연극을 못하겠으니 대사책을 보냅니다 라고 전갈이 왔다. 초일은 닥쳐오고 2월화가 출연을 거절한다는 것은 정말 큰일이었다.
재래식 심파극단에서 쓰던 버릇을 누구에게 쓰는 거냐고 우리는 분개했으나 워낙 이 일이 급한지라 김기진과 안석영이 특명 전권대사의 소임을 띠고 창성동 이월화의 집으로 갔다. 대문을 열고 들어서니 캄캄한 안방에서 창문을 열고 어머니가 내다보는지라 두 사람은 두말 않고 올라가 재래식 큰절을 넙신하고 사정을 말하였다. 그러자 그 어머니는 그년이 하지 말라는 연극을 제 맘대로 한다고 투덜댔다. 그 눈치를 얼른 챈 두 사람은 출연하면 얼마간 돈도 드리겠다고 단단한 약속으로 간신히 승낙을 얻었다. 그때 여배우란 없다는 돈이라도 이런 방식으로 공연을 하루쯤 앞두고 애를 태워 돈을 타내려고 했다. 이월화는 그 길로 나와 연습을 하게 되었다. 돈을 못 주는 극단이나 없는 돈을 달라는 여배우나 비참하기는 매일반이었다. 모든 준비는 이렇게 애를 태우는 중에 간신히 끝났다. 조일은 쾌청한 날씨였다. 바람에 휘날리는 토월회 깃발을 바라다 보니 곤란을 거듭하던 생각이 떠올라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이때는 공연을 한다 해도 B라는 물론이요 포스터 같은 것을 웬만한 극단이나 단체가 아니면 없었던 터라 거리거리에 포스터가 걸리게 되면 서울 시민은 굉장한 것으로 알았다. 길 모퉁이마다 토월회란 포스터가 걸려 있으니까 종로 경찰서에서 대표자 박승희를 호출했다. 토월회는 무엇하는 단체로 어디서 조직했고 목적이 무엇이냐, 또 토월회란 하필 흑달로 하였느냐, 흑달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등등 여러 가지를 질문했다. 질문에 일일이 답변을 한 다음 우리는 연극단체라 하였더니 경기도청의 극본검열은 받았느냐고 묻는다. 지금 검열 중이라고 한즉 불온한 연극을 올려 일반 민중을 선동하는 것은 허가 아니할 방침이라는 것을 일러준 뒤 가라고 한다. 그날 아침 9시로부터 오후 3시까지 보안계로, 서장실로, 고등계로 다니느라 온종일 시간이 걸렸다. 그러나 경기도청에서 검열한 대본의 허가가 나오지 않았다. 또 가고 또 갔으나 일부러 그러는지 자꾸 늦추기만 하는지라 마침 신문기자들이 왔다가 이 말을 듣고 자기네들이 주선해 봄하고 했다. 그러고서 2, 3일 지나서야 찾아왔다. 종로경찰서 흥행허가 교섭까지 부탁하고 우리는 공연 기간을 7월 21일까지 5일간을 원하였으나 겨우 3일간이 허가되었다. 이 공연의 수지는 벌써 맞지 않게 되고 말았다. 이래저래 신문기자의 수고가 많았으므로 밤에 모 요정에서 한턱을 냈다. 화장실에서는 야단이 났다. 할 줄 모르는 화장을 하느라 거울 앞에 버티고 앉아 얼굴에 고양이를 그리고 있다. 이것을 일일이 지도하여 모양을 만들고 있으려니까 밖에서는 또 개관합니다란 취군 피리소리가 넘어가는 마디마디 가락조차 애를 조이는 듯 바람결에 울려왔다. 화장실에는 인사차 찾아온 손님으로 뒤죽박죽이 되고 무대에선 장치하느라 망치소리가 요란하고 객석에선 벌써 관객이 들어오고 뒤숭숭한 이때에 관객 앞에 나갈 생각으로 가슴마저 떨리는데 혹시나 실수가 있을까 하여 대사를 다시 외워보면서 화장을 하는 광경은 참으로 볼만하였다. 그 중에서 이월화만은 경험이 있어 이 사람의 얼굴에 분도 발라주고 저 사람의 눈썹을 그려주기도 했다. 그럭저럭 6시 반이 되어 막이 올라갔다. 제일 먼저가 기갈이란 연극이었다. 침침한 무대에 심심산중이 점점 밝아온다. 이런 조명은 서울에선 처음 보는 것으로 관객의 호기심을 만족하게 하였다. 무대 가운데는 금빛 나는 큰 문이 닫혀 있다. 청년과 소녀가 나와 행복을 구하려고 문을 열려 한다. 청년 역의 김기진, 소녀 역의 이정수, 노인 역의 박승희가 나와 행복은 구한다고 얻어지는 게 아니고 너희들의 행복은 너희 각각 마음속에 있으니라 하는 공상적인 내용의 연극이었다. 관객은 무대 장치의 새로움과 신기한 연극에 어리빠져 좋고 나쁜 것은 둘째요 신기함에 취하여 지내버렸다.
그동안 신파극만 보아오던 눈이 딴 세계를 발견한 것이다. 다음은 곰이다. 러시아 시골 어느 과부의 가정이다. 과부 이정수와 청년 연학년이 익살맞은 대사를 주고받자 관객은 깔깔대고 웃었다. 우선 말투가 그전 신파연극조가 아니고 우리들이 일상 현실에서 듣는 말이요. 또 이야기도 부자연한 데가 없고 사실적인 흥미를 갖게 되어 관객들은 대환영이었다. 다음에는 길식이란 창작극이다. 무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집과 같은 우리나라식이다. 안방, 마루, 건넌방 부엌이 있고 부엌문 위에 선반이 있는데 그 위에 시루 항아리가 놓였고 장독대가 질비한 모양에 관객은 감탄하였다. 길식역의 김기진이 나와 옛 습관과 구도덕을 향하여 식칼을 들고 그의 혈족에게 반항하는 끝장면에 관객은 우레 같은 박수를 보냈다. 관객 역시 옛 습관과 구도덕의 억압과 절제를 받아온 사람들이었다. 관객의 괴로움과 무대 위의 길식의 고민은 똑같은 것이었던 것이다. 관객은 무대 장치의 황홀함과 연극의 세련된 대사에 깜짝 놀라 아무 말도 못하였다. 과거 신파연극에서는 볼 수 없었던 장면과 구센 의지의 세계를 보았고 또 대사의 정확하고 자연스러움에 관객들은 만족했던 것이다. 다음은 버나드 쇼의 그 남자는 그 여자의 남편에게 무엇이라 거짓말을 했나이다. 무대는 찬란한 영국 신사의 가정으로 색채와 광선이 우선 관객을 놀라게 했고 여주인공 이월화와 청년 박승희와의 대화가 한참 무르익는 판에 웬일인지 갑자기 이월화가 세리프, 대사가 생각나지 않았던지 함부로 입신만 믿고 아무렇게나 주워대기 시작했다. 박승희는 가뜩이나 겁을 잔뜩 먹고 있는 판에 뜻하지 않은 대사에 무엇이라 대꾸를 할지 몰라 쩔쩔매었다. 그러자 대사는 뚝 그치고 무대는 조용해졌으나 손님들은 연극이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잠잠해진 것이다. 박승희는 참을 수 없이 되어 이것은 버나드 쇼를 모욕해도 분수가 있지라고 분개하며 차라리 막을 내리고 관객에게 사과하는 것이 정당한 일이라고 단정하고 무대 위로 들어와서 막을 내리라 소리를 질렀다. 관객은 또 관객대로 이것이 끝인 줄 알고 물러갔다. 이리하여 첫날 연극은 잡치고 말았다. 걱정과 근심으로 일건 별고 별로 한 일이 수포로 돌아간 것을 심히 애달게 여기며 나는 무대로 나가 관객에게 잘못을 솔직히 사과하고 내일의 일을 새로 다짐하였다. 내일은 관객도 없을 것이란 예측으로 미안해하는 이월화와 박승희는 그날 밤이 새도록 다시 연습을 하였으나 오늘의 잘못이 없어질 리는 없었다. 이렇게 되니 극장에서는 내일 다시 연극을 할 양이면 하루에 120원씩을 극장세로 먼저 내라는 것이다. 우리의 잘못으로 이렇게 되고 보니 할 수 없는 일이었다. 갑자기 공연을 중지할 수도 없어 계약 조건을 변경하고 말았다. 아무튼 이번 공연의 실패로 미안하게 된 두 사람은 더욱 분발하였으나 때는 이미 늦었던 것이다.